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26편으로서 저와 함께 할 주제는 두 번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피해금 회복과 세 번째 방법인 수사기간 동안 피의자 측의 신청 등에 의한 회복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피해금 회복은 2019년 8월 20일 법률 제16,444호로 일부 개정되고 당일 시행된 법률 개정을 근거로 합니다. 방송 중에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법이 있어도 범죄 피해 재산의 발견과 신속한 몰수를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해금 민사소송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 제목과 같이 소송 비용이 없던 서민 피해자에게는 동제도는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 재산은 몰수 추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민사집행 절차를 취하여야만 했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전기통신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 피해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하고 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던 것입니다. 법률 개정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에 있어서 범죄 피해 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 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안내하는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을 보면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제2조 3호 및 별표 제1호 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세 번째,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수사기간 동안 변호사를 포함한 피의자 측, 사기꾼 조직 측의 합의 신청 등에 의한 회복이 되겠습니다. 수사기간 중 또는 형사재판 기간 중에도 사기꾼 조직의 공범이나 가족 등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 목적으로 합의를 신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만 그러나 가능성은 경우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이 적은 편입니다. 현실에서는 알바로 고용된 운반책, 송금책, 인출책 등 공범들의 가족 등에서 합의를 하자고 요청하더라도 그들은 대부분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총책은 중국, 필리핀 등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아주 적어서 그들은 잘 응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피해금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공감하시거나 힘을 실어 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